(5분) 동안의 통찰. 토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상대방에게 매우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는 이토록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너? 너가 하는 얘기는 다 헛소리다. 진심으로 상대를 개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을 보면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객관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 이유로는 인간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데, 관련해서는 자세히 다룬 영상이 따로 있으니 참고해주기 바라며, 본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신뢰에 맞지 않는 과학조차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 한다.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을 말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보통 과학이라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진리의 금잡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1962년 토마스 쿤이라는 한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는 학계에 매우 크나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핵심 내용은 과학의 진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핵폭탄급으로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질서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아예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는 이전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진실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쌉소리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완전 쌉소리 취급받던 것이 진실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니, 과학자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꾸기를 한다니, 그건 너무 오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동설과 지동설의 교체가 이루어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이 최초의 지동설 주장은 기원전 3세기경에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주장은 비교적 가볍게 반박당하였다. 시간이 한참 흘러 1532년경 천동설에 기반한 설명은 오류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고, 그 시기에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손수 만원경을 개발하여 관측상으로 천동설의 치명적 오류에 대해 증거까지 제시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패러다임, 정상 과학 시기, 위기, 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과학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새로운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진보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면에 쌓던 각 패러다임의 탑이 여러 개 존재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잠깐, 그런 혁명적인 변화는 아직 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였기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현대 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는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이 혁명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과거에 어쩌다 나온 이례적 사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엄연히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이야기이냐? 과학에서는 무언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 명제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명제를 설정했다면, 이것은 검은 백조가 한 번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바로 거짓이 되어버린다. 즉, 모든 명제는 그것에 반하는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잠정적 참일수만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긴 세월에 걸쳐 일어나지만 모든 과학적 연구는 여러 한계와 제한점을 가진 잠정적 가설 상태에서 지속시켜 나갈 뿐이며 말 그대로 잠정이기 때문에 그 가설들은 끊임없이 반박되고 변화한다. 관련해 토마스 쿤은 교과서나 논문의 진술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착각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사실 과학은 여러 가지 이견이 동시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혼재된 상황에서 난잡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만약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논지가 흐려지고 도대체가 복잡해서 독자가 도무지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교과서나 논문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당 부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 위주로 단순화하여 편집을 한다. 따라서 마치 과거의 이론에 의해 그 다음 이론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아 진보된 것 같은 잘못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이다. 자, 과학의 역사가 혁명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보자. 중력이 존재한다든지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느니 하는 등의 우리가 현재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 새로운 발견으로 언제든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다 틀렸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지난 역사를 볼 때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니 정말 깊게 공부하여 과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신중하게 잠정적 판단을 해 나갈 뿐이다. 언제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식을 앞세워 결코 상대방을 개무시하는 태도는 쉽게 취할 수 없다. 실로 옛말대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이상의 과학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다. 항상 전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전제 하에서는 그 아무리 노력하여 치밀하게 진행된 논증이나 분석, 이론들도 모두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전제부터 먼저 돌아보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오기 싫어지는 법이니까.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